그 유인에 관련된 부분은 무슨 트용보다 이렇게 똑똑똑 부러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할 거는 저번에 그 문헌에도 나시 저는 연립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립이 나오면 이 가지는 지금은 이 꺾어도 안 꺾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린 잎들 아주 어린 것들은 6개나 7개까지도 툭툭 건드리면 떨어져요. 물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어지간히 중간 가지가 10잎 정도 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좀 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초기에 유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두는 쪽이 낫겠다. 아주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죠? 덩굴순 혹시 문제되면 조금 이게 나중에 엉키잖아요. 덩굴순 조금 잡아주는 정도만 내가 신경을 쓰고 조금 기다렸다가 느지막이 유인하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배회에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유인을 굳이 안 해도 이 파리들이 좀 잘 나올 수 있게끔만 관리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이후에 요 가지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요 정도만 만약에 나와주면 이걸 굳이 유인을 안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여기 한번 가지를 한번 살짝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렇게 굵은 가지 나왔던 부분에서 굵은 가지가 나와요. 여기도 굵은 가지가 다른 것보다 굵은 가지가 나오면 굵은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장 굵은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년이나 2년은 조금 힘든데 초창기에는 저는 이 가지 중에서 너무 굵은 가지 한두 개는 쳐서 없애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펌핑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를 만약에 하늘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올려놓으면 아랫부분은 안 크고 위쪽에 있는 가지만 다 위로 커요.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쪽 끄트머리 쪽으로 이렇게, 저쪽은 별로 못 크고 위쪽으로만 다 크잖아요. 이게 만약에 더 위로 올랐으면 더 많이 커요. 가지를 그냥 끝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끝쪽만 다 이렇게 크는 거야. 여기도 보면 이렇게 끝쪽으로만. 이게 만약에 위치가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사실은 이 가지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돼요. 그죠? 이게 정부 우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위에 높은 쪽이 가장 세력이 강하고 가지의 끝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만약에 이 가지가 굉장히 굵어서 이 가지가 계속 커지면 거봉을 봐서 여러분들이 잘 알까, 이쪽은 아래쪽은 자기가 크고 싶어 얘가 자꾸 크니까 세 있는 것들은 잘 못 커요. 그러니까 왕초놈 하나가 이건 포도가 서열을 정해가지고 1등을 항상 정한 거야. 그럼 1등이 한번 되면 얘는 자꾸 1등이 되려고 하고 동생들을 안 보는 거야.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게 포도나무가 사람이 없는 데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연에서 어떻게든지 얘 혼자 살아남아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사람은 동생, 형 막 이렇게 다 한꺼번에 잘 가르치고 밥 먹는 것도 있으면 이렇게 동생 거 따서 형도 주고 형 거 해서 나눠주는데 얘네들 다 죽어도 얘 하나 큰 놈만 살아남아야 이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교육을 못 받았어.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번 큰 놈은 자꾸 크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봉에서도 그렇듯이 첫 번째 그 세력이 정해지기 전에 엄지손가락 많기 전에 왕가지나 왕눈을 하나씩 제거해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1등을 정해질 때 너를 1등으로 할지 너를 2등 결정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였냐면 호르몬이었어.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이 위쪽으로 된 것들이, 뿌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한쪽으로만 간 거야. 어디로? 제일 높은 쪽으로.
그 다음에 가지가 제일 굵은 쪽으로 제일 건강한 나무 쪽으로 간 거예요. 일단 얘가 가가지고 동생들보다 먼저 이렇게 싹이 트면은 모든 양분들이 다 호르몬에 따라서 그쪽으로만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간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지금처럼 가능하면 이 나무에서 세력이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 싶었었을 때 잘 크는 놈을 못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잘 크는 놈 한두 개는 잘라서 버려도 돼요. 아니면 초기에 눈이 싹이 아주 어려서 우리가 말하는 왕눈만 했었을 때 한두 눈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게 한 세 눈이나 네 눈을 전지해 놨어. 그죠? 그러면 제일 위에 것만 잘 자라고 여기나 여기 눈이 안 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여기를 자르면 이놈이 그만큼 잘라. 그럼 세 번째에서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잘라고, 그냥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 잘라고, 아주 단초 전정을 해서 짧게 하면 눈이 나올 데가 없으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좌우에 차 세워놓으신 분 계신가? 좌우에. 그럼 그거 좀 빼주셔야 되겠는데. 그 위에 농가가 있어서요. 박사님, 지금 제가 마이크 있어. 마이크 안 해도 된대. 그래? 지금 제가 그 크기가 크기 일정하지 않잖아요. 작은 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 단 정리를 하고요. 이거 끝을 지금 이렇게 자르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적심을 해주면 네. 잠시 잠깐 얘가 생장을 멈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움이 됩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약에 어느 시기가 지나서 적심을 하면 여기서 막 부초가 막 나오니까 좀 속을 썩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주 어렸었을 때 6잎 정도 나왔었을 때나 5잎 정도 나왔었을 때 한번 사실 적심을 해도 그러면 이 이파리가 다른 잎보다 커지고 굵어져요. 그러면서 세력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역할은 있는데 제일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우세성이 훨씬 더 크게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년도에 우리가 관리를 했었을 때 나무를 큰 나무에는 열매를 좀 더 달고 작은 나무에는 이런 나무 있었을 때 이거 열매를 굳이 안 달아도 돼요. 아니면 원래 덕식 같은 데에서 위로 이렇게 막 뻗어 올라가 있잖아. 어린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나란히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얼른 잡아서 막 나무에다 묶어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나무도 있죠. 이런 작은 나무들도 여기처럼 나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햇빛 위로 나가 있으면 등숙이 생각보다 잘 돼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 꽃눈도 훨씬 더 잘 물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가지가 얇아도 내년도 봄에 나올 때는 이게 강건해 가지고 뭐라고 하지? 순도 이렇게 굵은 가지하고 비슷한 정도로 잘 나와져요. 한 1, 2년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 그해 가지마다 나오는 가지들이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눈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를 전정을 딱 했어. 아니면 여기를 전정하면 이 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다른 가지보다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캔베럴리 같은 데서 많이 하지. 전정하다 하나 이렇게 가지를 놔두면 막 이 가지도 얇은데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나오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세성 때문에 그래요. 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차례대로 또 더군다나 세력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위에 걸 누르면 얘가 1등 또 누르면 되고 자꾸 세력을 맞춰서 어느 정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재배법 아니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무가 등숙이 잘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무 전체가 다 등숙이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요 눈이 내년도에 이제 여기서 싹이 나오려고 했었을 때 제일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등숙이 됐을 때 이 좋은 나무에 있는 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입에서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여기다가 쌓아놓기도 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등숙이 잘 됐다는 거는 저장양분이 차곡차곡 곳간에 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장양분이 잘 쌓여 있으니까 내년도에 봄이 눈이 나오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잘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좀 잘 맞고 뿌리도 저장양분이 잘 돼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펌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호흡 비슷하게 해서 저장양분을 써가지고 호르몬이 여기를 따라서 쭉 사이토카닌하고 쭉 올라와서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호르몬이 그렇게 해서 시작. 호르몬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옛날 펌프 물 줄 때 마중물 집어넣으면 마중물 물 나오죠. 그 물을 넣는 것처럼 한 게 호르몬이었어. 그 다음에는 일을 하는 거는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곡식이 있어야 하고 힘을 내잖아요. 그게 여기 나온 저장양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장양분이 많으면은 눈이 이렇게 대부분 고르게 나오고 나무 세력도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비슷해진 것도 적심을 해준다든지 유인하는 각도를 조금 조절한다든지 하면 세력이 좀 같아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지를 유인을 안 하고 그냥 하늘로 세워놓으면 다른 가지보다 훨씬 더 먼저 커요. 그죠? 그럼 얘가 먼저 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못 크는 거야, 나머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작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보다 큰 애들을 좀 못 크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장양분을 놓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눈이 하고 유인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유인이고 적심이에요. 근데 이게 유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안에 여기 지금 또 눈이 있죠. 내년도 꽃 나올 눈이 있잖아요. 내년도 꽃하고 내년도 꽃을 물고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금 결정합니다. 근데 햇빛이 이렇게 많이 막아져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거 햇빛 하나도 못 보는 이런 눈들은 얘는 뭐라고 하지? 눈을 못 물고 나와요. 근데 얘처럼 다른 것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서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런 눈들은 눈을 잘 물고 나와요. 물론 얘가 햇빛을 받아서 눈을 받는 게 아니라 얘의 가지고 있는 이 이파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햇빛을 영양분을 많이 하니까 얘 눈들이 뭐라고 하지? 내년도에 꽃눈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꽃눈을 많이 물고 나오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햇빛을 못 봐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렇지만 2년 3년 돼서 나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이 꽉 차고 자꾸 넘치게 되면 꽃눈을 근데도 꽤 잘 물고 나와요. 1년, 2년, 한 3년까지는 안 가고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빈 가지를 물고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나마 꽃눈을 가장 잘 물고 나오게 하는 재배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나무들 사이에 햇빛을 어느 정도 잘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거지지 않게 하는 거. 봄에 이 가지 자체들이 뭐 물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햇빛이 좀 잘 들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나마 아까 얘기한 대로 재배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엔 이렇게 적심하는 게 생각보다, 적심을 하면 생육이 잠시 멈추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가려는 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파리들이 점점 좀 두꺼워지고 잠시 더 넓어지잖아요. 적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잎이 굵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잎이 굵어지고 넓어지면 똑같은 이 이파리가 얇은 이파리 한 이파리하고 여기 똑같은 이파리인데 굵은 이파리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얘가 일을 우리 회장님 마냥 특히 등치가 커가지고 힘을 바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삐실삐실해가지고 덩치는 크기는 비슷한데 뭐 키는 한 170, 180 똑같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얘는 이렇게 두꺼우면은 등치가 좋아서 건강한 나뭇잎이고 얘는 조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두꺼운 게 다른 포도에도 마찬가지죠. 일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캔베럴리나